187페이지 26번부터 침투 탐상 시험에서 4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편 전 처리로 샌드 블라스팅 후 화학적 애칭을 하지 않을 때는 탐상 후에 흔히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가 했습니다. 샌드 블라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적 애칭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함 부위에 막혀버릴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샌드 블라스팅 같은 건 잘 안 해야 되는데 어떤데 그 시험편이 좀 많이 거칠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샌드 블라스팅을 한번 했는데 했다면 그 작은 미세한 뭐 입자나 이런 게 침투 탐상 개구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막아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화학적인 애칭이 부식이잖아요. 이런 걸 해서 결함 부위가 막혀버릴 우려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7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이상적인 침투제 구비 조건을 적합하게 나타낸 것은 탐상면을 이래 균이라고 충분하게 적셔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침투액이 그 안으로 잘 스며들겠죠. 인화점이 낮아야 한다. 낮으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색채 콘트라스트나 형광휘도가 높아야 합니다. 여기 낮아야 한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시험품과 화학 반응 잘 일으킨다. 잘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침투제 구비 조건을 다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화점이 높고 색채 콘트라스트, 염색일 때는 색채 콘트라스트입니다. 형광일 때는 형광휘도입니다. 이게 높고 시험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침투제가 구비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28번 침투 탐상 장치 100대는 보통 어떤 장치로 구성되는가? 100대는 롤러 컨베이어가 있어야 되고 100바지가 있어야 되고 뚜껑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뭐 실제로는 많이 안 쓰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표시를 해두고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9번 전원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검사할 수 있는 침투 탐상 시험은 영재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가해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은 자외선 조사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와 다와라는 반드시 전기 콘센트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알루미늄이나 강용접부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표준 침투 시간하고 현상 시간으로 적합하게 나타낸 것을 내놨습니다. 단 온도는 15 내지 50도씨 범위로 적정 온도입니다. 자, 이럴 때 침투 시간은 5분을 적용하고 현상 시간은 7분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규격집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티탄, 스틸은 강이죠. 이게 금속 재료입니다. 금속 재료 중에서도 여기에 압출품, 단조품, 압연품, 압출품, 단조품, 압연품 요 세 가지는 침투 시간을 몇 분으로 합니까? 10분으로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압연품, 압출품, 단조품이라 해도 현상 시간은 다 7분으로 똑같은데 침투 시간은 요 재료만 10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 압출품, 단조품, 압연품에서 나타나는 결함은 랩이나
갈라짐이 있다. 요즘은 또 갈라짐을 우리 뭐로 한다고 그랬죠? 균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짐 요즘은 균열로 한다 하는 것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곳만 대표로 표시하겠습니다. 갈라짐을 요즘은 균열로 한다. 갈라짐을 균열로 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꼭 좀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짐은 균열로 한다. 요즘은 갈라짐도 균열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갈라짐도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갈라짐을 요즘은 균열로 이제 규격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혼용은 하겠죠. 자, 갈라짐은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균열이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모든 재료가 침투 시간은 5분이고 현상시간은 7분인데 그 중에서 압출품, 단조품, 아변품의 랩이나 균열은 10분이다. 그래 돼 있죠. 자, 모든 재료 아변, 압출, 단조품 제외 침투 시간 5분, 현상 시간 7분이다. 여기에 잘 나타내졌으니까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31번 침투 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하여 세척 처리할 때의 수압 규정은 이건 이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죠? 275kPa 이하 유지해야 된다. 275kPa 이하 유지해야 된다. 32번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을 때 침투 지시 모양의 길이로 옳은 것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동일선상이에요. 지시 모양이 각각 2mm, 3mm, 2mm 존재하고 그 사이 간격은 각각 1.5mm와 1mm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이 세 가지 결함은요. 그 사이 간격들이 전부 다 2mm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연속결합입니다. 한 개. 그럼 연속결하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세 개를 다 하고 그 사이에 간격을 다 더합니다. 2, 3, 2 하니까 이거는 7인데 여기에 1.5, 1을 하니까 2.5입니다. 9.5mm가 된다. 자, 33번 비파괴 시험 용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놨습니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물 첨가 없이 사용하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맞습니다. 습식 현상제는 물에 침투 비파괴할 때 현상제는 기본적으로 백색 미분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밀가루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백색 미분말 상태 현상제이다. 맞습니다. 습식 현상제이든 속건식 현상제이든 건식 현상제이든 모두가 백색 미분말 상태 현상제를 씁니다. 세척제는 전처리나 제거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용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규격집에 전에는 처음에 규격집 할 때는 엄격히 규정을 했습니다. 세척제는 물로 씻어 내려가는 거고 제거 처리는 이제 용제 제거제로 제거한다 이렇게 엄격히 구분했는데 요즘 막 섞어서 막 사용하더라고요. 유화 시간, 유화제 적용 후 현상할 때까지 시간이다. 이건 아닙니다. 유화제 적용 후 현상할 때까지 시간이 아닙니다. 자, 유화 처리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규격집에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규격집을 공부한다는 셈치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유화제는요, 침지, 소킹인데 이거는 담그는 거예요. 그 침지 조가 있어요. 욕조가. 그 다음에 붓기, 분무 요 세 가지로 균일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침지,
어떤 그 욕조 같은 데다가 이게 이제 유화제를 담아놓고 그 유화 처리하고자 하는 용접 재료나 이런 용접편 같은 걸 여기에다 담그는 것을 침지라고 하고, 또 붓기는 뭐냐면은 그 뭐 어떤 통 같은 데나 병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고, 분무는 이제 어떤 통 속에 넣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균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게 유화제입니다. 유화 시간은 세척 처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 고려하고, 기름 베이스 유화제 B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형광 침투액 사용할 때는 3분 이내, 염색 침투액 사용할 때는 30초 이내입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 D 사용하는 시험법에서는 형광 염색 침투액 모두 2분 이내에 적용합니다. 특히 물 베이스 유화제 사용할 경우 유화 처리에 앞서 물 스프레이로 배액 드레인합니다. 이게 쭉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걸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 배액을 목적으로 뭐를 해주느냐 하면은 예비 세척 처리라는 단계가 한 단계 더 첨가가 됩니다. 유화 시간 지난 후 필요에 따라 물 스프레이 및 물 속에서 침자하여 유화 정지를 해줍니다. 예, 유화 시간 지난 후에 죄송합니다. 이제 물로서 이제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물 스프레이 및 물 속에서 침자하여 뭐를 한 번 더 해주면 유화 정지라는 단계가 있다. 유화 정지라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씻겨 나가기 전에 유화제를 뿌려서 유화제가 침투제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씻겨 나갈 준비를 하는 거. 그래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화 정지라고 합니다. 유성유화제 세척은 보면은 침투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유화제 도포가 2번이고 유화제 확산이 3번이고 확산 진행이 4번이고 그 다음에 세척하면 5번이고 표면 세척 처리 6번입니다. 완전히 표면 세척하고 표면 세척 처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세척은 세척하는 과정이고 표면 세척 처리는 완전히 세척이 된 걸 말합니다. 수성 유화제 세척, 이거는 물 베이스 유화제죠. 침투 처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정제를 분사하여 예비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산 및 유화를 하고 유화 정지 단계를 거칩니다. 물이 섞여 있을 땐 잘 흘러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척을 하면은 잘 씻겨 나갑니다. 그렇게 한 후에 세척을 하고 나면은 표면이 이제 세척 처리가 완료됩니다. 3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규정한 세척 및 제거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은 과세척을 방지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흐르는 물이 뭐 그 수압이 어떤지 그런 것 없이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제거 처리는요 세척에게 침지할 때 효과적이다. 이 제거 처리할 때 세척에게 침지를 잘 하는데 이 제거 처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를 말하냐면 용제 제거입니다. 그래서 세척에게 담그어서 하지 않습니다. 용제 제거는요. 세척 효과를 위하여 수압은 275kPa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가 아니고 275kPa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다 틀린 설명이고요. 라는 염색 침투액은 제거 처리 후 깨끗한 흠겁으로 닦아 세척 상태를 확인한다. 요거 맞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35번입니다. 항공 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법에서 규정한 침투제의 최소 처리시간이 10분입니다. 그런데 침투제의 최소 처리시간이 10분인데 침지법을 적용할 때 침지시간, 시험품이 침지시간은 요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5분 이하다. 2분의 1 이하입니다. 36번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시험체 일부분을 시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전 처리의 범위는 요것도 지금 이제까지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시험하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25mm 넓은 범위다. 그래서 여기에 바깥쪽으로 그 용접부입니다. 주로 용접부가 많아요. 25mm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37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하여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제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이제 선정할 때 고려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시험체에 예상되는 결함의 종류, 시험체의 온도 및 용도, 탐상지의 재질 및 성질, 이런 거 다 관계있고, 시험하는 날의 날씨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온도는 중요하지만 날씨는 해당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염색 침투 탐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리 교각을 검사한다. 그럴 땐 비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보건대는 요거는 이제 이 문제를 누가 예상 문제를 만든 분이 요걸 간과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조금 위험합니다. 알겠죠? 염색 침투 탐상을 다리에서 할 때는 그럼 시험하는 날의 날씨도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만든 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제가 보건대는 조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여기서 가장 제일 관계가 없는 것은 납니다. 왜냐하면 형광 침투 탐상은 실내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염색 침투 탐상도 보통 실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건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것도 그러면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38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시험을 했는데 어딘가 불만족스럽다. 재시험을 할 때는 어떤 거냐, 기준보다 침투 탐상 시간을 초과했을 때 5분 하는데 한 7분이나 했다고 해서 그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보다 유아시험을 초과했을 때 재시험을 적용한다. 이거는 맞겠죠. 유아시험은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다 의사지시가 발생하였을 때 재시험을 적용한다. 그것이 확실히 의사지시라면은 재시험할 필요 없지. 제가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면 의사지시가 알루미늄판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 니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자로 되어 있으면 그 모서리 부분 있죠. 니은자 그 모서리 안쪽에 거기에는 마침 결함처럼 보입니다. 그 의사지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함이 아니에요. 그건 재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지시, 이거는 결함입니다. 의사지시 혼자 할 때 재시험을 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 실제 결함이 있으니까 이거는 재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9번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을 분류할 때 침투 탐상 시험 결과를 시험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을 내놨습니다. 전수 검사할 경우에는 합격품에 대해 P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전수 검사를 할 때 합격품에 대해 W로 확인한다. 이거 아닙니다. 다 전수검사의 경우 불합격품에 대해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이건 아닙니다. 샘플링 검사의 경우 합격품에 대해 빨간색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색깔이 다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또 새로 해놨네요. 합격한 모든 시험체를 전수검사할 때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인, 부식, 젓갈색입니다. 젓갈색 착색하며 시험체는 P의 기호 표시한다. 시험체에
피기호 표시가 곤란할 때는 그냥 젓갈색으로 표시해 놓으면 요 합격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기 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시험 기록상 기재 방법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자, 합격한 로트의 모든 심지, 이거는 샘플링 해서 대표적인 시험편만 그 샘플링으로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각인, 부식, 착색, 요거는 위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착색이 황색으로 하고 기호도 P에다 영표했는 타원형으로 요런 표시입니다. P, 타원형의 기호를 표시합니다. 시험체 타원형 P의 표시하기 곤란할 때 황색으로 착색하여 표시합니다. 상기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시험 기록상 기재한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합격품 전수검사, 합격품 샘플링 검사, 관한 모든 기호나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40번 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시험법에서 사용 중인 수세성 침투액에서 수분 함량은 수분 부피비로 몇 % 초과할 때부터 불만족한 것으로 규정하는가. 요거는 항공우주규격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요 원래는 요걸 자세히 보질 않는데 여기에 5%랍니다. 5%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41번 190페이지 41번입니다. 190페이지 41번 형상기억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재료다, 그죠? 형상기억합금은 열탄성형의 변태에 속한다. 맞고요. 대표적인 합금계는 안티몬 구리계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니켈 티탄이다, 그죠? 니켈 티탄, 이건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니켈 티탄계입니다. 니켈 티탄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니켈 티탄계. 자, 센서, 각종 접속판의,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형상, 센서나 각종 접속판의 재료로 사용한다. 센서로 쓴다 했는데 여러분 자 봅시다. 자동문 있죠? 자동문 그것도 일종의 센서입니다. 사람 두 사람이 딱 가면 그 문에 도달하면은 마텐자이트 조직이었던 이 자동문이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자동문을 빠져나오면은 또 체온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그 오스테나이트 구역에 있던 그 조직이 다시 마텐자이트로 갑니다. 그럼 이 자동문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닫히는 거예요.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온에서의 상은 대부분 규칙 구조를 가진다. 고온에서는 액체 상태에서는 전부 다 요 형상기억합금은 규칙 구조를 가진다. 형상기억합금이 그렇습니다. 자, 42번 배관용접부 비파기 시험 방법입니다. 우리 요것도 지금 규격집을 여러분 접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KSB 0888입니다. 이 배관용접부 비파기 시험 방법 기술 NDT 기술 부구분이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비기준일 때 침투 탐상 시험에 의한 합격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 비기준, 사실상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선형 침투 지시 모양은 모두 불합격품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비파괴 검사할 때도 결함이 나왔더라도 최소한 어느 규격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합격품으로. 어느 범위 이상으로 큰 것을 이제 불합격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우리가 배관용접부 비파기 시험 방법 이거 규격을 안 보더라도 가는 일반적으로 여기 잘못된 거예요. 연속 침투 지시 모양은 여기 이제 연속 침투 지시 모양은 한 개의 길이가 8mm 이하일 때는 합격으로 한다고 그걸 규정되어 있답니다. 독립 침투 지시 모양은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연속 침투는
한계의 길이가 8mm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는 말이 안 되지, 그죠? 무조건 불합격품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분산 침투 지시 모양에 대해 침투 지시 모양을 분류 및 길이를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연속된 용접 길이 300mm 당의 연속된 용접 300mm 당의 합계점이 10점 이하일 때 합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참고로 해두고 요거는 배관 용접부에서 나온 거구나. 우리가 사실 이걸 규격집을 일일이 다 구입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런 걸 좀 알아두십시오. 43번 비자성체 재료로 열 전도율 우수하며 비중이 약 8.9인 금속은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구리입니다. 구리.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44번 자기 변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기적 성질의 변화를 자기 변태라고 한다. 맞습니다. 결정격자의 결정구조 바뀌는 것은 자기 변태가 아니고 동소 변태입니다. 다 일정한 온도에서 급격히 비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태도 여기에 동소 변태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걸 다 알아두세요. 자, 요거도 동소 변태입니다. 동소 변태입니다. 이거는 요 자기 변태는 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동소 변태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요것도 뭐냐면 밑에 요것도 동소 변태입니다. 자, 원자 배열이 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 현상이 자기 변태이다. 요것도 뭐냐면은 동소 변태입니다. 자, 가는 자기적인 변태입니다. 자, 자기적인 변태를 한번 다시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점진적 연속적 변태입니다. 자기 변태는 점진적 연속 변태입니다. 동소 변태는 급격한 비연속적 변태입니다. 자기 변태는 자기적 성질이 변하고 동소 변태는 결정격자 구조가 변합니다. 동소 변태는 또한 원자 배열이 변화해 두 가지 이상의 결정 구조가 나타납니다. 순철은 상온에서 BCC입니다. 910도라는 동소 변태를 거치면은 FCC인 오스테나이트가 됩니다. 또 오스테나이트가 1400도씨 A4 변태를 넘어서면 다시 최신密반격자인 델타철로 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동소 변태라고 합니다. 45번 순철의 동소 변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온도와 바르게 표시된 것은 A3 변태는 910도, A4 변태는 얼마냐면 1400도씨 두 가지입니다. A1 변태는 뭐냐면은 강의 공석 변태고, 자, 여기에 A4 변태도 동소 변태가 맞는데요. 1200도가 아니고 몇 도냐면 1400도다. A4 변태는 1200도가 아니고 몇 도라고요? 1400도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200도가 아니고 1400도씨입니다. 1400도씨. 그래서 동소 변태는 요 두 가지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A4 변태는 1400도씨다. 여기에 동소 변태다. 자, 그 다음에 소결 초경질 공구재료 금속 탄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결할 때 텅스텐이나 이런 것은 분말 야금으로 소결합니다. 이게 녹일 수 없습니다. 3400도 정도 되니까. 그래서 분말 야금으로 해가지고 이 굉장히 그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한 공구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초경질 공구 재료 금속 탄화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나? WC 텅스텐하고 탄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TAC 탄탈륨하고, 그 다음에 TIC 요 세 가지가
초경질 공구재료용 금속 탄화물입니다. MgC는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47번 기계적 성질 및 유동성이 우수하며 얇고 복잡한 모래형 주물에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실루미나금의 공정온도가 577도씨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정온도에서의 SI%는 얼마냐? 1.65%입니다. 요것도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표시해두고 한 번씩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도중에 뭐 기침을 하거나 말이 좀 헛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심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